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0화 시작하겠습니다. 와! 우리끼리만. 방청객을 한 2명 어디서 전문 방청객 2명 데리고 올까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에서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민원련 배나은 활동가고 분야회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실 어제 너무 가열차게 그 주말 신문 방송을 털었더니 오늘 털게 없어요. 신문 방송이 털 게 없다고 아침부터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저희는 이 언론계는 조용할 날이 없기 때문에 뒤져보면 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할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날인데 방송은 어제 방송 보도가 아니고 지금 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열렸거든요. 매주 월요일 날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열려요. 근데 어제 심의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봉우 씨가 이야기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MBC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예, MBC에서 추가 징계를 또 해가지고요. 징계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고. 저는 어제 하려고 했던 호남 민심을 종편에서 어떻게 가져다 쓰고 있는지,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종편. 오늘은 호남 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좀 뒤늦긴 했지만 선거마다 사실 우리나라 언론은 모든 선거마다 호남 민심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관심은 사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사용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호남 민심이 누구를 지지하는 것인가가 어떤 민주지형의 표심을 이렇게 가늠하는 그런 바로미터로 여겨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냥 그 호남을 근거로 둔 정당의 지지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지팡이만 찍어도 뭐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호남 민심이 근데 어느 정당을 지금 밀고 있는지, 특히 최근에는 국민의당이 이제 생긴 이후에는 유난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 기간에는 어땠을까, 호남 민심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호남 민심 아예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 민심을 아예 선거에서 그렇게 따로 막 조명하지 않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안 하는 것인데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저희가 알아본 거죠. 그런데 19대 대선 기간 동안 5.18을 이용해서 광주 호남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찾아본 결과 있었습니다. 주로 종편 출연자들한테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호남 민심이 후보 간 각종 네거티브 공방과 공세와 비방, 그리고 지역주의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이용이 되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어떤 사례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왔을까요? 이번 선거 때 호남 민심을 얘기할 때 호남이 문재인 후보에게 마음이 갔을까? 안 갔을까? 호남 홀대론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호남 홀대론 이런 얘기. 그다음에 또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에서 계속 호남 민심을 이제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전두환 표창,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것 때문에 민심이 뭐 어떻게 돌아섰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경선 시기에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이라고 해야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사 시절에 전두환 표창을 받았다라는 그 발언을 이야기를 거듭하면서요. 이것을 이제 호남 지역 민심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도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박상규의 이슈 속으로라는 채널 A 프로그램에서 3월 26일에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전두환 표창장은 이것도 설명 들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전두환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지고 있는 호남 유권자들이 머릿속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 그런 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석자만 들으면 벌써 누구는 찍기 싫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두환 표창장의 의미를 부정적인 의미를 굉장히 이제 크게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전두환 표창장 얘기가 실질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오늘 내일 ARS나 현장 투표 대의원들한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라고 최병국 씨가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안 쪽팔리는가? 완전히 빗나갔잖아요. 안쪽팔리니까 월간조선 아 편집장하고 그런 거예요? 와 이거 대박이다. 촌철살인이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순자 씨 그 회고록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장원준의 신통방통이라는 TV조선 프로그램에서 3월 25일에 이순자 씨의 우리 내외도 5.18 사태 억울한 희생자 발언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인가, 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최현묵 TV조선 정치부 차장이 뭐라고 하냐면 특히나 이번 대선 역시 호남 민심이 중요하다. 그런데 5.18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다시 항변이 나오면 결국 정치적으로 호남 민심이 결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뭐야? 이 이순자, 그러니까 전두환 회고록이 문재인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남 민심이 결집하면 역시 문재인 전 대표 쪽에 유리한 것 아니겠냐라고 말을 하면서요. 심지어 최근에 전두환 표창장 논란으로 약간 호남 지지율이 꺾이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자서전을 내고 하게 되면 이것이 논란이 될 경우에 다시 호남 민심이 결집해서 특정 후보에게 이 특정 후보는 문재인입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그럼 분석이 있다고 하든가 그런. 그러니까 자기 얘기야. 자기 우려가 지금 있는 거야. 솔직해 이 사람은. 너무 솔직해. TV조선 기자다운 딱 마인드인 거죠.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넌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차라리 더 맞아요. 낫다고 차라리 생각하는데 나아요.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말한 최근에 전두환 표창장 논란으로 약간 호남 지지율이 꺾이는 상황이었는데 이 말도 주어가 없이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꺾이는 상황이었다는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문재인을 꺾어야 되는데 우려가 막 되고. 그러니까 저는 황당한 게 전두환 회고록을 보면서 이런 생각밖에 못 한다는 게 정말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정말. 그래서 아무튼 전두환 회고록을 가지고 호남 민심이 결집하여서 문재인 당대표에게, 그러니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만 세운 이 발언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웃긴데요. 그 호남 대주주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나쁜 말이에요. 호남의 사실 이런 대주주가 말은. 누구인가? 근데 누구 같아요? 국민의당이냐, 민주당이냐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주 그 분석이 저급한 비유인데.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호남 대주주는 민주당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호남 사람들은 정말 듣기 싫을 것 같아요. 네. 유권자들을 되게 누가 우리가 언제 니네를 대주주로 해줬냐. 유권자들이 대주주죠. 굳이 네. 따지자면. 네. 근데 이제 이럽니다. TV조선 주말 뉴스 특급에 3월 19일에 출연한 염영란 뉴시스 정치부 국장인데요. 홍석현 회장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의외로 서울뿐이지만 호남과 연고가 많다라면서 그 호남하고의 연결을 굳이 강조를 하더니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호남을 갖다가 대주주를 하고 있어서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홍 회장의 외가 어머니가 호남분이세요. 홍석현 회장. 참 그래서 대단하다 정말. 홍라희 여사 이름도 전라도의 기쁨의 라와 희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의 기쁨이란 뜻이래 라희가. 그래서 놀고 있네 정말. 실제 그래요? 그런가 봐요. 그건 난 몰라. 아무튼 이거는 연명남 씨가 한 말이야. 정치부 국장이. 그러면서 후보의 출신 지역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지역주의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홍석현 회장이 호남하고 연고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더니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호남 대주주가 국민의당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연영남 씨가. 그다음에 호남 대주주에 대해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말을 이분은 또 했습니다. MB 라인이죠? 네, 이분은 TV조선 최희준의 외라는 3월 24일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호남 강주에서 결국 호남 경선에서 판가름이 날 텐데 실제로 또 이 당의 대주주가 여전히 그래도 호남이거든요. 수도권 출향 인사까지 다 놓고 보면이라고 말을 해서 호남 대주주는 지금 종편에서 보면은 1대1 국민의당 한 표, 민주당 한 표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그런데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더라. 이것이 그런 거고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의 어떤 여론을 전달할 때 이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달하는 보도도 나쁜 보도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르포 같은 거에서 네, 보면 막 사람들 만나면서 네, 막 네. 그렇게 몇 하는데 명 인터뷰해가지고 예. 근데 나는 그런 보도가 선거 때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 지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정서를 그냥 전해주면 되는 건데 특히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경상도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뭐 낙동강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런 의제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이거를 푸는 사람을 뭐 찾는 뭐 찍겠다 그렇죠. 이런 걸로 네. 얘기를 하면 좋은데 너무 지금은 반문이냐 아니냐 그냥 누구 찍을 거냐고 물어보는 네, 거예요, 그냥. 계속 반문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반문에 대해서만 계속 그러니까 따져보는 가장 나쁜 보도가 네. 그 인터뷰 이제 시민들 중에 호남 시민들 중에 문재인 후보를 안 뽑겠다는 인터뷰만 보도를 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호남의 반문 정서가 굉장히 만연해지고 있다. 네. 이런 식의 보도가 실제로 나와요. 특히 TV 뉴스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나쁜 보도. 여론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발췌해서 보도하는 거 상당히 나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호남 민심은 될성 싶은 쪽에 몰아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될성 싶은 쪽이 누군지는 또 그 호남 대주주처럼 왔다 갔다 해요. 말하는 사람마다. TV조선의 윤슬기의 시사큐 이것이 정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인 전원책 씨가 물어봅니다. 호남의 반문 정서가 완화됐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이분은 어떻게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소위 반문 감정을 갖고 있는 호남 특유의 정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호남의 민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원래 싫지만 근데 이게 현실인 것 같다. 문재인 후보가 될 것 같다. 아, 이게 약간 조선일보도 공유하는 어떤 인식이었죠. 선거 기간 내내. 이러면서 아무튼 호남 특유의 정서가 반문 감정이다. 반문 정서다라고 이렇게 딱 재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남이 문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는 해석도 한 것이죠. 호남 민심을 제멋대로 이렇게 재단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원책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왕이면 될 사람을 밀어주자 이런 식으로 호남 정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남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 될 사람을 찍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게 3월 23일인데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MBN 뉴스앤이슈는 4월 10일에 출연한 윤경호 MBN 논설위원이 이게 제일 황당한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월 10일이면 사실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진도가 나간 거잖아요. 근데, 네, 대선은. 예. 근데 지금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 게 오히려 정상이지 않을까 싶고. 다만 역대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을 포함한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이나 또는 야당 지지 골수 세력들은 자기들이 항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을 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될성 싶은 쪽에 사실은 표를 몰아주는 그런 거에 아마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싶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윤 씨의 발언은 호남 지역민들에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게 낫다. 야, 이거는 진짜. 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 같은 이런 발언을. 이건 약간 모욕적이네요. 그리고 그죠. 광주 저 호남 시민들에 네. 대해서. 개개인에 대한 네. 판단을 내리지 않고 될 것 네. 같은 사람한테 네. 이렇게 몰아주는. 그리고 골수 세력이라는 지금 워딩도 맞아요. 들어갔고요. 골수 호남 진짜. 시민들한테.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오지 않으면 비정상이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나쁜 사람이네. 네, 지 맘대로.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 맘대로. 안철수가 이기지 않으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광주 시민들한테.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오,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러면서. MBN이 아무튼 간에. 뉴스와이드, 그러니까 진행자가 직접 호남은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할 것이다라는 식의 말을 한 것도 있는데요. MBN의 뉴스와이드 5월 14일에 진행자 이상호 씨가 대선 후보들의 득표율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하던 중에 박수현 전 의원께는 호남 쪽 얘기를 좀 드리겠다라면서 박수현 의원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상호 씨가 뭐라 그러냐면 호남은 사실 거의 80% 90% 몰표를 주는 지역이었거든요. 특정 후보에게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런데 상당한 숫자가 꽤 많은 숫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그 부분이 그래도 어찌 보면 뒷골이 당기는 부담으로 남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아니 도대체 얼마나 지지를 해줘야 몰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몇 정도는 프로 나와야죠. 나온 거야? 네. 호남에서 몇 프로 나왔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8, 90%안 나왔다 이거. 네, 그 이거잖아요. 얘기겠죠. 네. 근데 어쨌든 아니 그러면 문 대통령이 뒷골이 당기는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과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선이 지금 끝났는데도 지금 이런 네. 이게 5월 14일 방송이니까 네. 대선이 끝났는데도 호남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그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선거보도 감시 준칙이 있는데 이 준칙에 맨날 하는 말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지역주의, 소지역주의 선거보도를 감시한다가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언론의 지역주의 선거 보도가 유권자의 유권자 동원 수단으로 여타의 선거 쟁점을 압도할 만한 위력을 지니고 있어서 반드시 자제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되게 무시하지만 지역주의 감정이 사실 아직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맞아요. 그것을 언론이 너무 부추겨서 조장한다는 거죠. 예, 조장하고 부추겨서 다른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해버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 아니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이 내용들은 전부 심의가 들어가야 될 만한 네, 내용이에요. 들어가야 될 지금, 것 같아요. 네. 아니, 종편이 호남 민심, 호남 대주주 등을 언급하면서 호남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자기들 마음대로 아전인 습격으로 여기로 갖고 왔다 저기로 갖고 왔다 이렇게 하라고 코치했다 저렇게 하라고 코치했다 지금 막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반문 정서를 부추긴 맞아요. 부분이 그거야 분명히 딱. 있고요. 예. 네, 있고요. 국민의당을 찍어라 이런 식의 코치를 굉장히 많이 몰표 했고요. 주지 마라 뭐 이런 네, 거겠죠. 네. 네. 그리고 막상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아까 그런 MBN 같은 경우 원래 몰표 주는 지역이었는데 이 정도면 작게 나온 거다. 네. 그러니 뒷골이 땡기겠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선거에서 진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강하게 감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 게 이제 호남 민심을 선거에서 이용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심의에서도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심의 내면 굉장히 그걸 강력하게 써서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언들이 실제 시청자한테 그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좀 아주 강하게 모니터를 하고 이걸 여론화해야겠다. 선거방송 심의관의 특별 규정에도 지역 감정 부추기는 네, 내용 있어요. 방송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다 방송 규정에 있는 거예요, 다. 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방송 네. 이제 저도 우리 얼른 방송 오늘 저는 보시. 되게 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할 게 많아져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운데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MBC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MBC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굉장히 지금 방송 보도가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단순히 부정적인 보도가 아니고 왜곡과 폄훼에 가까운 보도들이 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어제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제 이제 뭐 제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MBC TV조선 채널 A가 비난 여론만 모아서 보도하고 있다는데 좀 어제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검장을 승진시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모든 야당이 다 비판한 건 아니에요. 정의당은 칭찬했단 말이죠. 국민의당이 좀 재미있는데 국민의당은 어떤 대변인은 비판하고 어떤 대변인은 칭찬했어요. 네, 아주 재밌는 당이죠. 아무튼 네, 당론이 뭐 하시지 않는. 야당인지 네. 여당인지 매우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 MBC TV조선이니까 야권의 비판 보도할 수 있죠. 보도할 수 있는데 야권의 반응은 어떻게 보도하냐면 쉽게 말해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 이런 사람들의 비난만 보도하는 거예요. 정의당이 등장을 안 해요. 정의당은 굉장히 칭찬했는데. 진짜 정의당 무시하나? 네. 정의당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환영하는. 심지어 논평을 안 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네. 근데 내가 물어봤잖아, 보기 씨한테. 정의당 논평 안 냈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정의당도 반응을 냈는데 분명히 환영하는 반응을 냈는데 그거는 보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은 굉장히 왜곡된 보도죠, 사실은. 아무튼 뭐 그런 MBC가 그런 상황인데 지금 MBC 내부로 들어가 보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MBC가 현재 김장겸이라는 분이 사장인데 김장겸 이전에 안광안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두 분이 지금 엄청나게 기자들이 징계를 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잘린 사람만 10명, 해고자 10명에다가 정직, 어쨌든 똑같이 학교가 아니죠. 저 회사를 못 다니는. 네. 못 다니고 있는 분이 한 82명이래요. 그러니까 82명? 예, 다 합하면 한 100명 된대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 정도로 MBC가 조금만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은 전부 잘라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난 아니다 네. 진짜. 일 잘하는 사람 다 쫓아내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거기 뭐 어떤 사람들이 채워지냐면은 흔히들 알고 계신 시용 기자. 이분들이 뭐냐면 말로만 경력직이지 그냥 막 데려다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네. 네. 경력직은 맞아요. 경력직이기는- 근데 약간 보수적인 매체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향, 정치 성향이 일단은 좀 정확하게 충성 맹세를 하고 정확하게 좀 일하겠다고 보수 쪽의 분들이 네. 많고 뭐 그렇다는 네, 거.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가 아니었던 분을 법조팀에 갖다 놓는다든가, 말 그대로 정치 성향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MBC가 지금도 여전히 기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게 또 얼마 전에 또 무더기 징계를 내렸습니다. MBC가 19일이면 얼마 안 됐죠? 지난주 네. 금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또다시 무더기 징계를 내렸는데 그 면면이 아주 화려합니다. 정말 징계 사유들이.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송일준 PD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출근 정지 및 근신, 감봉 1개월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를 했다. 이런 사례가 예전에 있나요? 많아요. MBC는 그러니까 많아요. 지금, MBC는 MBC는 많아요. 예. MBC 징계 사유. 네. 그래서 다들 그 인터뷰를 안 하니까 입장을 말을 안 네, 하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혹시 송일준 PD 익명으로 굉장히- 해도 예. 막 캐내나요? 익명으로 그럴 것 같은데. 익명으로는 또 잘 안 하죠 인터뷰라는 거는. 근데 이 송일준 PD는 PD 수첩을 진행했던 굉장히 유명한 PD잖아요. 근데 참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징계를 받고 몇이에요? 있다는 게 나이가? 아니 지금 그 최승호 PD랑 이런 급이 같은 분인데 이런 얼마- 이유로 네. 고작 인터뷰 하나 했다는 이유로 네. 이렇게 된다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정말 이걸 황당한 일이에요. 군부 독재에서나 하는 일이죠. 인터뷰했다, 회사 허락 안 받고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사실 따지고 보면 방송가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특정 기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론 안 하겠습니다. 예. 그 대형 마트들 있죠. 제가 오마이뉴스에 그 민원연 일하기 전에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하나 쓰느라고 대형 마트들을 몇 군데 이렇게 취재를 하고 다녔는데 거기 이제 일하시는 비정규직들 인터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사실 비일비재하게 하면 회사에서 원래- 인터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인터뷰는 그렇죠. 다 회사 행위에 해당돼서 네. 징계 사유가 되긴 네. 합니다. 사실 그것도 부당한 거예요. 네. 사실 그것도 부당한 건데 공영방송이라는 데가 이러고 있으니까 더 황당한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분들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재밌는데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참담한데 시사 매거진 2580에서 세월호 아이템을 다뤘다는 이유로 주의와 감봉 1개월. 또 6월 항쟁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는 이유로 김만진 PD라는 분인데 역시 감봉 1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템을 다뤘다는 이유예요. 그냥. 네. 근데 이제 네, 그거는 세세하게 약간 네. 그 아이템을 내 월급 내고서 만드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면 네. 감독이. 그래서 좀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이제 세월호 아이템 다뤘다는 분은 이제 조이명 기자라는 분인데 담당 국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세월호 인양 아이템을 다루는 과정에서 또 개입이 들어왔겠죠. 그 우리 조우성 기자 SBS 사례처럼 그거를 거부했더니 징계를 때린 겁니다. 그리고 김만진 PD 6월 항쟁 다룬 거는 그거 다큐 만들지 마 했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네 만들지 마 했는데 만들어서 징계 맞았대요. 정말 황당하죠. 진짜 뭐라고 네. 해야 될지. 또 MBC의 김세희 기자 아주 유명하죠. 네, 이분 이분 막 인터뷰 중 그분이 징계받은 거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징계받았습니다. 이분은 비호를 받고 칭찬을 받겠죠. 이분이 막 인터뷰도 조작을 하고 막 일베 글 쓰고 막 이렇게 태극기 집회 가서 막 같이 집회하고 자랑스럽게 사진 찍고 이런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출근 정지 20일 김이용 전 기자협회장. 대박이다. 이건 네.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 인터뷰 조작은 진짜 인터뷰 조작으로 보이거든요. 네. 김세희 기자가 했던 방송 아니 그분은 보면. 페북에 올리는 글만 봐도 회사 행위로 제가 봤을 땐 징계 지금 회사 행위가 맞죠. 네. 엄연히 따지면. 근데 이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출근 정지 20일. 아 이런 거 정말. 고은 씨한테 해주면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니냐? 출근 정지. 네, 저는 좋죠. 꿀 빠는 거죠 네. 또. 네, 저도 그러면은 아니 월급이 안 나올 텐데. 아 진짜? 월급이 안 나오는 이건 거? 징계라서 아마 월급 안 줄 거예요, 진짜로.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알바 구합니다. 말면서 갑자기 슬퍼지네요. 네. 아무튼간에. 더욱더 제 마음이 MBC 기자들과 함께 참담해지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리고 이유들이 사유들이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지금 MBC 사장 김장겸 사장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MBC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론 노조나 저희가 아마 조만간에 특히 언론 노조 MBC 본부가 조만간에 그 임원진들을 좀 더 상식적인 분들로 바꾸기 위해서 행동에 나설 것인데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촛불 집회 같은 거 하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나쁜 사람들 좀 압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BC가 사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보도들도 상당히 문제인데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 어제는 이제 방심위 아래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너무 황당한 사례가 있어서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MBC가 4월 25일 날 이거 저희가 방송에서 미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가 4월 25일이 언제냐면은 3자단이라 얘기가 나올 텐데 아마 아시겠지만 3자단이라가 얘기만 나왔지 흐지부지 뒤지고 끝났어요. 당사자들이 다 안 한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송사들도 다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보도했는데 MBC만 이거를 굉장히 파괴력이 크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유승민 후보가 이 흐름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겁박성의 리포트가 나갔어요. 자, 그 보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는 내용의 보도인데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는 이유를 어떻게 됐냐면은 자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3명을 더하면은 43.4. 근데 문재인, 신상정 2명을 더하면 43.2. 그래서 팽팽하네. 팽팽한데 0.2가 더 커요. 3자 쪽이. 그래서 이긴다 이거예요. 이긴다. 단순 합산하더니 더 크다. 그래서 이기니까 파괴력이 크다 이거예요. 누가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해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황당한 보도냐면은 이때 당시에 그 MBC 자사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인가 그래요. 보통 그렇죠. 통상적으로. 3점. 예. 그러니까 0.2% 차이는요. 그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방송 심의 규정에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격차는 우열을 가리는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건 명백한 심의 규정 위반이에요. 심지어는 MBC가 이 보도를 하면서 오차 범위가 몇이라고 말도 안 해줘요. 이것도 심의 규정 위반이에요. 오차 범위 말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들 뭐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판세를 분석하면서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다? 심지어 단일화를 분석하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단일화한다고 해서 단일 후보 쪽으로 모든 지지자들이 옮겨간다.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한 분석이기 때문에 사실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보도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요.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시청자를 굉장히 바보로 본다는 거예요. 시청자를 우롱하는 거예요. 너네 이거에 속을 거잖아.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선동에도 속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사실 집에서 그냥 TV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겠는데. 저도 보면서 3시 합치면 더 크긴 하네. 그러다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잠깐만, 그게 아니잖아. 정신 차리고 보게 된다는 거죠. 전 정신 안 차리고 계속 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론조사로 이런 식의 장난을 쳤는데 어제 우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문제없음을 기각을 내렸어요. 기각을. 나쁜 사람들이네요. 정말 좀 참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황당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각이면은 저희가 이거 민원을 저희가 넣은 건데 민원을 그러니까 문제 없음은 뭐냐면은 논의를 해봤는데 우리 심의위원들이 전부 이 정도는 괜찮다 해서 문제 없음이에요. 기각은 뭐냐면은 안건이 올라오긴 왔는데 이거는 안건의 축에 들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정확한 왜 의미는. 기각이 됐는지 나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논의 과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제 저희 이제 협동 사무처장님께서 회의를 갔다 오셔서 이제 회의 과정을 타이핑을 해오셨는데 회의 과정이 너무 이상한 게 한 3명 정도의 심의위원은 굉장히 법정 제재를 주장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 굉장히 심각하고. 심지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청자 우롱이라는 워딩도 하셨고 단순 합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차 범위 이런 거 다 규정에 있는데 왜 보도를 안 해주냐. 그래서 3분 정도는 법정 제재를 강하게 요구하셨고 한 3분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셨어요. 그 문제 없음 주장한 사람들 이름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까도 없다는 거에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없. 그 제일 큰 문제인데. 자,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 없다는 분의 그 워딩을 제가 말씀드리면 단순 합산을 한 거죠. 산술적으로 합한 건데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이름을 까고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어차피 사람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아직 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안 끝나서 보고서가 안 나오는데 또 내가 써야 되네. 아무튼간에 끝나면 저희가 보고서를 했는데 거기 저희가 실명을 다 까기 때문에 김혜송 심의위원이라는 이분은 분이고 뭐 하시던 분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좀 알아봐야 돼요. 그죠? 보고서 쓸 땐 저희가 다 알아보고 거기다 써드리는데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기배 심의위원이라는 분인데 오차범위 표기 안 했고 뭐 단순 합선 전제했다. 이 보도의 중심은 비문재인 연대 파괴력에 대한 기사인데 뭐 이런 말 하시더니 이런 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그러니까 뭐 근거가 없네. 왜 문제점들을 말해놓고 이런 정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느낌적인 단순히. 느낌으로는 괜찮아 네. 막 이런 문제는 거예요. 있지만 괜찮아 괜찮다. 넘어가자. 그게 네네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누가 추천했는지도 확인해서 책임 물어야 되니까 망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누가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3명은 법정 제재를 주장했고 3명은 이런 식으로 문제 없음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법정 제재를 주장하시는 쪽과 문제 없다고 주장하시는 쪽이 양쪽 다 정족수가 안 된다. 자, 정족수가 안 되니 기각하자예요. 말이 정족수가 되는 몇 소리를. 명? 예. 정족수가 지금 여기 어제 부위원장이 안 오셨대요. 참가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안 되니까 부위원장 의견이 일단 없으면은 이날 사실은 정족수가 그러니까 지금 4명이 아마 과반이겠죠? 예. 그 4명일 거예요. 과반일 텐데. 근데 3대 그래서 3이요. 어제 경고가 SBS 보도 경고 나왔잖아요.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원이 다 경고를 이제 얘기했으니까 법정 제재를 된 얘기해서. 거고, 예. 이거는 지금 3대 3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 원래는 좀 더 알아보긴 해야 돼요. 네, 이거 알아볼 텐데 아무튼 기각이거나 문제 없음이나 어쨌든 이 심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 일단 심의 절차가 잘못된 게 보통 이게 이제 선방심의라서 약간 다른데 보통 원래 방송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일하자면은 이런 보도들에서 각 소위원회가 있어요. 소위원회에서 먼저 안건을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예능 쪽 소위원회도 있고 이런 쪽으로 시사 보도 소위원회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 소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한 다음에 만약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잖아요. 3대 3으로 갈리면은 이거를 전체 회의에 올려요. 각 소위원회가 아니고 그 위원들이 다 모인 그 이제 전체 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논의를 해서 징계를 내리든 아니면 뭐 그냥 행정지도에 그치든 여기는 이렇게 그냥 되는데 전체가 전체 회의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소위원회 체제가 아니라 없어요. 애초에 그냥 선방심이니까 소규모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인 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건이 올라가면 전체 회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대 3으로 정족수가 안 갈리면은 재심의를 하면 돼요. 네. 그게 정상적인 거죠. 우리 이거 지금 오늘 부위원장도 안 계시고 의견이 갈리니까 지금은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다시 우리가 좀 더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재심의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거죠. 3대 3이니까 기각하자 또는 문제 없음 말이 안 아니 돼요. 일을 하기 싫으면 하지 네. 말아야지. 그만둬야지. 네. 왜 거기 앉아서 이런 식으로 이 사안에 문제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상 위원장이 문제 없음 쪽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지금 선방심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보도를 심지어 3명이나 법정 제재 하자 그랬잖아요.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보도를 문제 없음으로 냈다. 이건 선방심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원래 보도 원칙을 완전히 어긴 거잖아. 네, 우리 법정 제재 요구하셨던 위원들이 다 그런 점을 말씀을 하셨어요. 다 규정 위반이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규정 위반했는데 네. 그게 문제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을 빼야죠. 그 사람도 이상.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저번 총선 때는 선방심의가 그나마 좀 제대로 굴러갔다 이런 평가를 드렸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다들 대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총선 때는 덜 정치적인 충성이 좀 덜했거든요. 근데 대선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추천해 준 이게 여야에서 추천하거든요. 이 심의위원들을 정치권에서 네 정치권에서 추천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금 마치 이렇게 합리적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발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한번 총체적으로 이 회의록을 전체를 다 분석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선방심의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여야 추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일단은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멘트들이 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있어요. 심지어는 유여의 자유한국당 대변인 아시죠? 그분이 들어갈 뻔했어요. 헐. 처음에 그분이 추천돼서 이제 했다가 그 명단에 올랐다가 논란이 되니까 그분이 네. 이제 종편에서 워낙 또 막말을 많이 했었고 그러던데. 자 그러면은 오늘 좀 짧은 것 같은데 신문을 안 하니까 짧다 그죠? 네. 예 짧은 것 같은데
내일 오늘 모니터 열심히 해서 네, 아무튼 1분 1초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해서 했습니다. 내일 좀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특별히 우리가 오늘 뭔가 소식이 없죠? 예. 네, 저희 그리고 조만간에 민원연에서 공채가 나갈 텐데 뭐 네, 그것도 주의 공채. 깊게 봐주시고. 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저희가 6월 6일 날 연극 손잡고에서 하는 그 손잡고라고 해서 네, 비정규직 예, 노동자분들. 예, 노동자 네. 지원하는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예전에 노란봉투 네. 그 프로젝트 그 팀에 그 있는 간사가 우리 민원연 간사였거든. 방송모니터위원회 간사였어요. 방송 모니터 하던 간사였는데 그 친구가 나가서 지금 손잡고에서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연극 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연극의 내용이 그 뭐라 그러지? 해고, 그 부당한 해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요. 근데 그게 매번 초대 손님을 불러가지고 그 대화를 나누는데 해고된 사람들을 불러서 대화를 나눠요.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해고자와 그 해고자의 변호인들 뭐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나와서 이제 하는데 이번에 MBC 차례로 해서 6월 6일 날 연극을 하는데 MBC에서 지금 노조위원장은 못 나가고요. 왜냐면 제 MBC 워낙 어디 가서 그런 행동을 하면 다 징계를 받기 네, 때문에 무조건 징계니까. 이미 징계를 받고 있는 그 해고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 위원장 정영화 위원장이 나오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영화 위원장과 제가 같이 그 대화하는 초대 손님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날 연극을 그 민원연 회원들과 같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인데요. 보고 같이 네, 저희가 보면서 매년 이 행사를 네. 하는데 참 반응이 좋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회원 아니시더라도 네. 저희 휴일이에요. 근데 6월 6일 손잡고에서 하는 연극 제가 제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매날 똑같은 내용이어서 근데 손잡고에서 하는 연극이고요. 특히 MBC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볼 수 있는 네. 그런 근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너무 당황한 게요. 정말 깔깔거리면서 인사하고 만나서 연극을 봤는데 연극이 끝나고 이렇게 사람이 나와서 앉아야 되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네. 정영화 위원장이 눈팅이가 이렇게 막 말도 못하고 우는 원래도 거예요. 눈이 크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방송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정말 서럽게 울더라고요. 네, 그 그래서 본인 얘기 생각이 네. 나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 오시는 모든 그 노동자들이 그 연극을 보고 나서 다 그런 네, 연극 울어요. 속에 있는 내용과 자기가 막 이렇게 겹쳐지면서 네. 되게 슬퍼하셔서 저는 같이 그거 연극 보면서 노동계 이야기 그리고 MBC 이야기 같이 나눠볼 수 네. 있는 제가 정확하게 연극 시간과 뭐 이런 거를 오늘 웹자보를 만들어서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10,000원과 플러스 네. 알파 가지고 오셔서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네, 그 회원 아니시더라도 네. 문의해 주세요. 같이 볼 수 네, 있으니까 같이 문의해 보는 주시면. 그런 네. 행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